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노동자들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제1호 기금을 시작으로 5년째를 맞아 올해 8호 기금까지 설립되면서 현장에서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이나 기업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충청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과 함께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현황과 앞으로의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로 사업 5년 차를 맞았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어떤 사업인지부터 다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복지 정책의 하나예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모여서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면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대가 출연을 하고 그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2019년도에 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의 한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확산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충남도가 중심이 돼서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네. 복지기금에 출연 의사가 있는 그 시군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시군의 중심이 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 사업장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복지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네. 2021년도에 1호 법인을 시작으로 해서 22년도에는 2호, 3호, 23년도는 4호, 6호, 또 작년에는 7, 8호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8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충남도와 시군이 사용자 단체인 뭐 중소기업 연합회라든가 당진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기업인 협의회랑 같이 공동으로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법인을 설립을 지원하고 여기에 이제 복지금 출연과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복지기금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연 100만 원 상당의 복지기금을 지급하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사실 양극화 해소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직원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장기 근속 유도가 되고 생산성도 나아지게 됩니다. 이걸 네.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자의 임금이나 이 복지 수준 차이가 두드러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 도입이 된 건데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부터 좀 상황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기업체 노동 비용조사 조사에 따라 보면 네.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평균 그 복지 비용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은 월 평균 한 43만 4천 원 정도 복지비에 지출한 반면에 네. 300인 이하 사업장은 15만 1천 원 정도의 복지비를 지출한 거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을 좀 보면 월 평균 복지 비용이 12만 7천 원밖에 안 돼요. 아주 열악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복지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5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재 지금 8호 기금까지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됐고 9호에서 12호 법인 기금까지 좀 설립 계획도 있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기금 운용 현황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 법인을 만들면 중소기업에서 1인당 4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해당 시군이 40만 원 출연합니다. 그리고 도가 20만 원을 출연하면 이제 100만 원이 되죠. 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네. 정부가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그 복지 비용이 있어요. 요거에 이제 50% 한도 내에서 그 심의를 통해서 뭐 100%, 75%, 50%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최고 지원 금액은 1인당 93만 원 정도 됩니다. 충남은 1호부터 6호까지 신청을 해서 뭐 75% 수준인 75만 원씩을 지원을 받았고요. 네.
이렇게 조성된 24년 한 해의 복지기금이 총 한 5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24년까지 조성된 복지기금 전체를 합쳐버리면 네. 141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정부지원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만약 네. 작년 수준으로 확정된다고 그러면 25년도 올해 복지금이 한 57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년간 총 한 199억, 거의 200억에 가까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한 그 도움이 좀 되고 있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동안 어느 정도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복지비는 이제 복지기금을 설립한 첫 해는 추석에 1인당 8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 차부터는 이제 설에 40만 원, 근로자의 날에 20만 원, 그다음에 추석에 40만 원도 총 10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1년도는 이제 한 개 법인만 있었죠. 그래서 17개 기업에 한 370명한테 80만 원씩에서 한 3억 정도가 복지비가 지급이 됐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법인 178개 기업에 3,153명 정도 되는데 여기 한 31억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지급된 총 복지비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복지비 지급한 걸 보면 74억 정도가 되는 규모이죠. 올해 이제 7호, 8호까지 합쳐져서 보면 258개 기업에 네. 4,142명 정도 혜택을 받는데 한 40억 정도 복지비가 지급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까지 복지비를 지급하면 이제 누적돼서 지급한 게 114억 정도 되는 거니까요. 상당한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복지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제 21년도는 370명에서 22년도는 1,429명 정도가 되고요. 23년도는 한 3,104명 정도 지급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3,153명 정도가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4,415명 정도가 증가해서 지급을 받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충남 공동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금 조성의 뜻을 모았다라는 점이 또 사업에 큰 의미를 더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충남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근로자의 인식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전국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제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2개, 3개 정도 소규모의 기업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방식들인데요. 근데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충남도가 중심이 돼서 참여 시군을 확정하고 뭐 사용자 단체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의 협력을 받아서 저희 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지원단을 중심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참여 기업을 확정한 후에 이 3개 기관이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 전까지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또한 이제 법인 설립 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사업을 두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초기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충남도와 시군이 사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여 기업이 좀 신뢰를 갖고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도 복지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수혜 노동자들 같은 경우 아주 만족도가 높죠.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복지기금을 받는 형태다 보니까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시군의 그 지역 상품권보다는 현금이나 아니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긴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은 뭐 잘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반신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잘 될까? 우리만 부담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 본인이 40만 원에서 직원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좀 나서 네. 충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타 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도한테 오기도 하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복지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중소기업 연합회라든가 서산 상공회의소에 배우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기금 조성을 통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시는지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남 공동근로복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러니까 복지비란 형태로 지급을 하면서 이것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출연하는 복지금을 출연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예를 들면 참여기업에 제품을 좀 주자. 그럼 기업한테도 주고 근로자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또 하나는 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주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도도 그렇고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출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만큼 이게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소비되는 방식으로 좀 운영하자. 그래서 이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 통일해서 운영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네. 24년도에서만 해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31억 3천만 원 정도 복지기부가 지급이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역 상품권으로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급이 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규모가 작은 청양 같은 경우 24년도에 6억 8천 정도 지역 상품권 지급이 됐거든요. 네. 지역이 들썩들썩합니다. 그 효과들이 좀 꽤나 있고요. 네. 당진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추석에 4억 3천만 원 정도 지역 상품권이 지급이 될 건데 아마 추석에 들썩들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복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 것에 큰 도움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최근에 지역 상품권 사용처가 좀 제한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좀 사용하는데 약간 제약 요소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해결하게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김에 사실 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뭐 5년을 맞는 동안 잘 운영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좀 개선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남 공동복지기금을 저희가 만들 때 기본을 이제 3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냐면 지자체는 3년간 지원하고 기업은 5년간 지원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무한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을 만들면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 법인은 이제 23년도에 지원이 끝났고, 뭐 2, 3호 법인은 이제 24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호부터 6호까지 이제 지원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년 차부터 출연금이 적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의 대기업들의 출연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업의 이제 출연금을 그 결정을 할 때 매년 그러니까 올해 인원은 작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결정을 해서 출연금과 복지기부를 지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은 들락달락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는 네. 좀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냈는데 조금 받는 서운함이 좀 발생하는 영역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기업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탈퇴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기여분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지급을 하려면 기업이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 근로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좀 될 수 네. 있도록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팀장님 지금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 그리고 지자체들의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저희 6억 정도 예산으로 계속 이걸 유지하는 형태로 새로운 법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9호부터 12호까지 4개 법인을 새로 설립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4월에 시군에 이제 수요조사를 요청을 해서 한 5월쯤에는 확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12개 시군은 공동근로복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데가 충남이나 그러니까 천안이나 계룡, 금산이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무조건 이 3개 시군은 참여하자 이렇게 독려를 좀 하고 있고요. 마침 잘 된 게 이제 올해 그 고용노동부가 공동근로복지금은 그 설립 지원을 지방간서 평가지표로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지방간서가 되게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참여를 독려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기업의 참여는 아무래도 사용자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지자체는 저희 도하고 그 해당 시군에 있는 기업인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단체가 좀 더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이제 광역 기초 협력 분과가 있는데 이제 도시군 공동 사업으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대상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요 지원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면서 도움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향후 방향이나 계획 더 세우고 계신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5년차 좀 들면서 아무래도 설립한 복지기금을 잘 운영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잘 운영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 기금이 이제 5년차 넘어가면 이제 그 출연을 중단하게 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운영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나갈 계획들이고, 지자체가 출연금을 그 3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사업들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앞으로 이제 근로자의 날이나 추석에도 복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게 잘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이고요. 아까 이제 4개 법인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총 12개 법인 아마 361개 정도 회사가 참여하는, 그리고 이제 6,000명 정도의 복지비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기금을 좀 확대하는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다른 이슈 하나 더 짚어보면요. 지금 충청남도가 석탄화력 발전 폐지를 앞두고 또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충남 노동전환지원센터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제 기후위기 극복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이 가야 되는 건 필수적인 사안들인데요. 이제 문제는 석탄화력 전체 60기 중에 충남이 29기를 가지고 있고, 석탄화력 폐지를 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일자리의 고용 불안들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충남도에서는 이 노동전환의 수요와 실태 조사를 좀 하고, 전환 모델을 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 전환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컨설팅도 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해 당사자의 참여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공론장을 만드는, 그리고 노동 전환에 대한 뭐 도민이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 그리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뭐 심리 치유 사업을 추진할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노동전환 지원 센터를 작년 24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전환 관련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지원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충남도는 이제 석탄화력 발전 폐지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사실 중심으로 해서 매진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 6월 넘어서 좀 빠르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진행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이제 태안이 당장 올해 12월에 1호기가 폐지가 되는데 태안 화력 발전 폐지 대응 TF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21년부터 진행됐던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모아서 에너지 전환, 뭐 지역 영향조사를 비롯한 5가 세부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충남에 있는 발전 3사, 그러니까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의 협력사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서부발전의 협력사의 통근버스 지원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통해서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노동전환 및 지역 영향 사례 연구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태안화력 발전소 1호기가 폐지되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지를 좀 파악해보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좀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